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독한 굶주림과 지루한 운동,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오는 요요, 현상 같은 부정적인 그림부터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지속 가능하며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하루 전체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달력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인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울이 87kg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노력을 비추는 거울이자 오늘의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체중계에서 내려온 후에는 우리 몸에 첫 번째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죠.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의 핵심이며 면역체계의 중심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균으로 장내 환경을 가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루의 에너지를 책임질 식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려는 분들에게 단백질,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닭가슴살을 해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먹을 분량의 닭가슴살을 냉장실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자연 해동된 닭가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위생을 위해 생닭을 물에 씻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캄필로박터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주방 전체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닭고기는 물에 씻는 대신 키친타월을 이용해 표면의 물기와 핏물을 꾹꾹 눌러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주방을 훨씬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닦아낸 닭가슴살은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g씩 소포장된 제품을 활용하면 매 끼니 정확한 양을 섭취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닭가슴살을 놓을 때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근육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는 쪽, 즉 데피니션이 잘 보이는 면을 위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 방식이므로 이렇게 하면 열이 고기 속까지 더 깊고 고르게 침투하여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도는 180도, 시간은 15분으로 설정합니다. 15분이 지나면 한번 뒤집어서 다시 15분을 조리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매번 실패 없는 맛있는 닭가슴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조리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준비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의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즉석밥은 편리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양미와 같은 품종의 쌀은 구수한 향과 뛰어난 밥맛으로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식단에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오이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다량의 오이를 섭취하는 경우라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 표면의 오돌토돌한 돌기 사이에는 수세미로 아무리 꼼꼼히 씻어도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것이 매일의 식단이라면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체급 경기를 위해 밥 100g, 닭가슴살 100g, 아몬드 몇 알과 같은 극도로 절제된 식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체지방 감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늘 기운이 없고 몸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급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저의 식단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하루에 총 5끼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1끼, 오전 운동 후 1끼, 오후 운동 전으로 각각 1끼,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끼. 이렇게 식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단백동화 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을 하루 한두 번에 모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조금씩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 칼로리, 섭취 칼로리. 즉, 하루 동안 움직여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반대로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복잡한 칼로리 계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을 잠시 멀리하고 앞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쌀밥,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클린한 식단에 익숙해진 후에 자신의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어느새 밥솥은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는 고소한 닭가슴살 익는 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조리 전 200g이었던 닭가슴살은 조리 후 수분이 날아가 약 140g 정도가 됩니다. 100g의 생달 가슴살이 조리 후 약 70g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
땅콩버터입니다. 한 끼에 약 10g 정도의 땅콩버터를 곁들이는 것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등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밥 한 숟갈, 닭가슴살 한 점, 아삭한 오이 한 입, 그리고 고소한 땅콩버터의 마무리. 이 네 가지의 조화는 다이어트 식단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와 함께 우리의 노력을 극대화해줄 영양제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지어진 집에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밀크시슬은 단백질 섭취가 많은 운동인들의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과 같은 항산화제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노화를 방지하고, 소화효소는 많은 양의 식단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비타민 B군과 C, D를 추가로 섭취하여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식사 자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메뉴 선택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최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나 목살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을 시키더라도 저는 정확히 목살 200g과 밥 한 공기만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종류가 달라 섞일 염려도 없고 제가 먹어야 할 양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이어트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충분히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시즌기에는 운동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핵심은 동일합니다. 비시즌이든 시즌이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최고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즌기에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혼자 운동할 때 부족할 수 있는 강도를 드롭 세트와 같은 훈련 기법을 활용해 보완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1시간을 설렁설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볼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체지방 연소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과 방법은 이미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명확한 동기부여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식단을 지키고 땀 흘리며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건강한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독한 굶주림과 지루한 운동,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오는 요요, 현상 같은 부정적인 그림부터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지속 가능하며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하루 전체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달력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인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울이 87kg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노력을 비추는 거울이자 오늘의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체중계에서 내려온 후에는 우리 몸에 첫 번째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죠.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의 핵심이며 면역 체계의 중심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균으로 장내 환경을 가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루의 에너지를 책임질 식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려는 분들에게 단백질,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닭가슴살을 해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먹을 분량의 닭가슴살을 냉장실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자연 해동된 닭가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위생을 위해 생닭을 물에 씻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캄필로박터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주방 전체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닭고기는 물에 씻는 대신 키친타월을 이용해 표면의 물기와 핏물을 꾹꾹 눌러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주방을 훨씬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닦아낸 닭가슴살은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g씩 소포장된 제품을 활용하면 매 끼니 정확한 양을 섭취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닭가슴살을 놓을 때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근육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는 쪽, 즉 데피니션이 잘 보이는 면을 위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 방식이므로 이렇게 하면 열이 고기 속까지 더 깊고 고르게 침투하여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도는 180도, 시간은 15분으로 설정합니다. 15분이 지나면 한번 뒤집어서 다시 15분을 조리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매번 실패 없는 맛있는 닭가슴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조리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준비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의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즉석밥은 편리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양미와 같은 품종의 쌀은 구수한 향과 뛰어난 밥맛으로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식단에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오이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다량의 오이를 섭취하는 경우라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 표면의 오돌토돌한 돌기 사이에는 수세미로 아무리 꼼꼼히 씻어도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것이 매일의 식단이라면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체급 경기를 위해 밥 100g, 닭가슴살 100g, 아몬드 몇 알과 같은 극도로 절제된 식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체지방 감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늘 기운이 없고 몸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급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저의 식단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하루에 총 5끼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1끼, 오전 운동 후 1끼, 오후 운동 전으로 각각 1끼,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끼. 이렇게 식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단백동화 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을 하루 한두 번에 모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조금씩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 칼로리, 섭취 칼로리. 즉, 하루 동안 움직여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반대로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복잡한 칼로리 계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을 잠시 멀리하고 앞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쌀밥,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클린한 식단에 익숙해진 후에 자신의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어느새 밥솥은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는 고소한 닭가슴살 익는 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조리 전 200g이었던 닭가슴살은 조리 후 수분이 날아가 약 140g 정도가 됩니다. 100g의 생달 가슴살이 조리 후 약 70g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 땅콩버터입니다. 한 끼에 약 10g 정도의 땅콩버터를 곁들이는 것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등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밥 한 숟갈, 닭가슴살 한 점,
아삭한 오이 한 입, 그리고 고소한 땅콩버터의 마무리. 이 네 가지의 조화는 다이어트 식단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와 함께 우리의 노력을 극대화해줄 영양제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지어진 집에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밀크시슬은 단백질 섭취가 많은 운동인들의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과 같은 항산화제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노화를 방지하고, 소화효소는 많은 양의 식단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비타민 B군과 C, D를 추가로 섭취하여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식사 자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메뉴 선택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최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나 목살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을 시키더라도 저는 정확히 목살 200g과 밥 한 공기만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종류가 달라 섞일 염려도 없고 제가 먹어야 할 양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이어트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충분히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시즌기에는 운동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핵심은 동일합니다. 비시즌이든 시즌이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최고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즌기에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혼자 운동할 때 부족할 수 있는 강도를 드롭 세트와 같은 훈련 기법을 활용해 보완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1시간을 설렁설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볼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체지방 연소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과 방법은 이미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명확한 동기부여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식단을 지키고 땀 흘리며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건강한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독한 굶주림과 지루한 운동,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오는 요요, 현상 같은 부정적인 그림부터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지속 가능하며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하루 전체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달력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인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울이 87kg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노력을 비추는 거울이자 오늘의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체중계에서 내려온 후에는 우리 몸에 첫 번째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죠.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의 핵심이며 면역 체계의 중심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균으로 장내 환경을 가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루의 에너지를 책임질 식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려는 분들에게 단백질,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닭가슴살을 해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먹을 분량의 닭가슴살을 냉장실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자연 해동된 닭가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위생을 위해 생닭을 물에 씻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캄필로박터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주방 전체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닭고기는 물에 씻는 대신 키친타월을 이용해 표면의 물기와 핏물을 꾹꾹 눌러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주방을 훨씬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닦아낸 닭가슴살은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g씩 소포장된 제품을 활용하면 매 끼니 정확한 양을 섭취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닭가슴살을 놓을 때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근육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는 쪽, 즉 데피니션이 잘 보이는 면을 위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 방식이므로 이렇게 하면 열이 고기 속까지 더 깊고 고르게 침투하여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도는 180도, 시간은 15분으로 설정합니다. 15분이 지나면 한번 뒤집어서 다시 15분을 조리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매번 실패 없는 맛있는 닭가슴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조리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준비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의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즉석밥은 편리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양미와 같은 품종의 쌀은 구수한 향과 뛰어난 밥맛으로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식단에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오이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다량의 오이를 섭취하는 경우라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 표면의 오돌토돌한 돌기 사이에는 수세미로 아무리 꼼꼼히 씻어도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것이 매일의 식단이라면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체급 경기를 위해 밥 100g, 닭가슴살 100g, 아몬드 몇 알과 같은 극도로 절제된 식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체지방 감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늘 기운이 없고 몸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급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저의 식단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하루에 총 5끼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1끼, 오전 운동 후 1끼, 오후 운동 전으로 각각 1끼,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끼. 이렇게 식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단백동화 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을 하루 한두 번에 모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조금씩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 칼로리, 섭취 칼로리. 즉, 하루 동안 움직여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반대로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복잡한 칼로리 계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을 잠시 멀리하고 앞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쌀밥,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클린한 식단에 익숙해진 후에 자신의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어느새 밥솥은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는 고소한 닭가슴살 익는 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조리 전 200g이었던 닭가슴살은 조리 후 수분이 날아가 약 140g 정도가 됩니다. 100g의 생달 가슴살이 조리 후 약 70g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 땅콩버터입니다. 한 끼에 약 10g 정도의 땅콩버터를 곁들이는 것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등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밥 한 숟갈, 닭가슴살 한 점, 아삭한 오이 한 입, 그리고 고소한 땅콩버터의 마무리. 이 네 가지의 조화는 다이어트 식단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와 함께 우리의 노력을 극대화해줄 영양제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지어진 집에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밀크시슬은 단백질 섭취가 많은 운동인들의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과 같은 항산화제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노화를 방지하고, 소화효소는 많은 양의 식단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비타민 B군과 C, D를 추가로 섭취하여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식사 자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메뉴 선택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최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나 목살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을 시키더라도 저는 정확히 목살 200g과 밥 한 공기만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종류가 달라 섞일 염려도 없고 제가 먹어야 할 양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이어트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충분히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시즌기에는 운동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핵심은 동일합니다. 비시즌이든 시즌이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최고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즌기에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혼자 운동할 때 부족할 수 있는 강도를 드롭 세트와 같은 훈련 기법을 활용해 보완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1시간을 설렁설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볼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체지방 연소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과 방법은 이미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명확한 동기부여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식단을 지키고 땀 흘리며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건강한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독한 굶주림과 지루한 운동,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오는 요요, 현상 같은 부정적인 그림부터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지속 가능하며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하루 전체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달력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인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울이 87kg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노력을 비추는 거울이자 오늘의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체중계에서 내려온 후에는 우리 몸에 첫 번째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이죠.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의 핵심이며 면역 체계의 중심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균으로 장내 환경을 가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루의 에너지를 책임질 식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을 감량하려는 분들에게 단백질,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닭가슴살을 해동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먹을 분량의 닭가슴살을 냉장실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자연 해동된 닭가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위생을 위해 생닭을 물에 씻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캄필로박터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주방 전체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닭고기는 물에 씻는 대신 키친타월을 이용해 표면의 물기와 핏물을 꾹꾹 눌러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주방을 훨씬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닦아낸 닭가슴살은 이제 에어프라이어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g씩 소포장된 제품을 활용하면 매 끼니 정확한 양을 섭취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닭가슴살을 놓을 때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근육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는 쪽, 즉 데피니션이 잘 보이는 면을 위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 방식이므로 이렇게 하면 열이 고기 속까지 더 깊고 고르게 침투하여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도는 180도, 시간은 15분으로 설정합니다. 15분이 지나면 한 번 뒤집어서 다시 15분을 조리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매번 실패 없는 맛있는 닭가슴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조리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준비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의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즉석밥은 편리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양미와 같은 품종의 쌀은 구수한 향과 뛰어난 밥맛으로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식단에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오이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다량의 오이를 섭취하는 경우라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 표면의 오돌토돌한 돌기 사이에는 수세미로 아무리 꼼꼼히 씻어도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것이 매일의 식단이라면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체급 경기를 위해 밥 100g, 닭가슴살 100g, 아몬드 몇 알과 같은 극도로 절제된 식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체지방 감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늘 기운이 없고 몸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급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저의 식단 철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하루에 총 5끼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1끼, 오전 운동 후 1끼, 오후 운동 전으로 각각 1끼,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1끼. 이렇게 식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단백동화 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을 하루 한두 번에 모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조금씩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근손실을 막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 칼로리, 섭취 칼로리. 즉, 하루 동안 움직여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반대로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복잡한 칼로리 계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을 잠시 멀리하고 앞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쌀밥,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와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클린한 식단에 익숙해진 후에 자신의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어느새 밥솥은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는 고소한 닭가슴살 익는 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조리 전 200g이었던 닭가슴살은 조리 후 수분이 날아가 약 140g 정도가 됩니다. 100g의 생달 가슴살이 조리 후 약 70g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바로 건강한 지방, 땅콩버터입니다. 한 끼에 약 10g 정도의 땅콩버터를 곁들이는 것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등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밥 한 숟갈, 닭가슴살 한 점, 아삭한 오이 한 입, 그리고 고소한 땅콩버터의 마무리. 이 4가지의 조화는 다이어트 식단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닌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와 함께 우리의 노력을 극대화해줄 영양제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지어진 집에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밀크시슬은 단백질 섭취가 많은 운동인들의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과 같은 항산화제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노화를 방지하고, 소화효소는 많은 양의 식단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비타민 B군과 C, D를 추가로 섭취하여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식사 자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메뉴 선택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최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이나 목살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을 시키더라도 저는 정확히 목살 200g과 밥 한 공기만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종류가 달라 섞일 염려도 없고 제가 먹어야 할 양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이어트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충분히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시즌기에는 운동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핵심은 동일합니다. 비시즌이든 시즌이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최고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즌기에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혼자 운동할 때 부족할 수 있는 강도를 드롭 세트와 같은 훈련 기법을 활용해 보완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1시간을 설렁설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볼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유산소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체지방 연소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과 방법은 이미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명확한 동기부여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식단을 지키고 땀 흘리며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건강한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 여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독한 굶주림과 지루한 운동,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오는 요요, 현상 같은 부정적인 그림부터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지속 가능하며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몸의 하루 전체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